수열의 합 다 봤죠? 수열의 합이라는 건 어떤 수열의 합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SN이라는 걸 배웠고, SN이라는 건 몇 번째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무엇을? 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음에 꼭 그렇게 첫 번째부터 N번째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합도 필요하기 때문에, 됐니? 그래서 만들어낸 기호가 뭐라는 기호라고?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고요.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밑에 시그마 기호 밑부분에는 뭐하고 뭐가 들어가야 돼? 변수와 그 항의 첫 시작이 들어가셔야 되고, 됐지요? 다음 두 번째 시그마 위쪽에는 뭘 써야 된다고? 끝을. 표현 이해갔니? 그 변수의 끝까지 항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항상 확인하시는 거라 그랬고, 그 다음 시그마 오른쪽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시그마 오른쪽에 오는 게 밀반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시그마를 푸는 거의 가장 기본은, 시그마는 항상 뭐 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나열을 하는 게 기본이다. 그 나열하는 습관이 계속해서 들지 않으시면 나중에 문제풀이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헤매게 되시니까 제발 나열하는 습관 좀 들이시고. 아휴, 왜 이렇게 자꾸 김이 소리냐? 너 김도 안 소리니? 마스크 끼면? 아, 그래서 입만 가리고 있어. 아, 입만 가리고 있어? 너 안 소리니? 아, 숨을 약하게 쉬어? 넌 그래서 안경 안 낀 거야? 김선에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피곤해가지고 아예 보기 싫으니까 안 낀 거야? 어? 자, 어쨌든 뭐 어디까지 있어? 아무튼 시그마 기호. 그래서 나열하라. 그게 기본이었고, 그래서 시그마 성질을 우리가 봤을 때 시그마 성질은 뭐를 찢을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배? 실수배를 찢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배는 찢으나 곱하기는 찢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곱하기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뭐 하셔야 되고? 전개하셔야 되고, 다음 곱하기를 전개하고 나누기 같은 경우에도 찢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누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뭐라거나 형태를 변형하거나, 두 번째 뭐하거나 부분 분수를 고치거나. 됐니? 그러면서 하나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시그마에서 더하기 빼기 실수배를 찢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찢어놓은 놈을 뭐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합칠 수도 있겠지. 표현이 해갔니?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합칠 때는 반드시 뭐하고 뭐가 똑같아야지만 합칠 수 있다고? 시작과 뭐가 같아야 돼? 끝이 같아야 돼. 표현이 해갔지요? 다시 뭐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고? 시작과 끝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자, 그랬을 때 고노무 식기에서 그 다음 뭐 시그마 성질을 얘기했고, 그 다음 우리가 소위 그 분수에서 나누기 형태 변형과 부분 분수 중에 부분 분수 고치는 건 1학년 때 한 번 더 배웠었으니까 부분 분수 고치는 형태 까먹지 마시고요. 부분 분수를 쓰시려면 기본적으로는 분자가 얼마인 상태가 항상 전제가 조건이 깔려야 되고, 1인 상태가 깔려야 될 것이고, 다음 분모가 어떤 두 놈의 곱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 즉 인수분해 꼴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고노무 식기에서 뺄셈의 형태로 만들어내시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b-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된다라는 거 꼭 까먹지 마시고요. 걔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음 우리가 소위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자연수의 거듭제곱합.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k라는 공식 하나와,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라는 공식과,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세제곱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직접 증명을 해봤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증명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 증명 과정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왜 굳이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가지고 얘를 한번 증명해보라고 한 거냐면, 시그마 성질을 어떻게 써먹는지 연습을 해보시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은 뭐가 있는 거냐면 시그마 k제곱과 다음에 k세제곱.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외워놓고 가시는 게 속편합니다. 이건 반드시 외우세요. 됐지요? 그거는 분들 반드시 외우시라고 따로 알려드렸었고요. 다음 정리된 게 그 다음 뭐 있었니? 공식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문제 하나 유형 들어드린 거 그게 다였지요. 노트에다 정리하라고 999, 999 그거까지 됐나요? 됐어? 그 다음 우리 숙제 나간 거 있었니 혹시? 교재는? 교재 숙제 없었어? 네. 교재 숙제 문제풀이 어디까지 했어 교재? 130 9까지 했어? 분수형은 안 해도 돼. 그건 넘겨.
됐어. 얘는 굳이 할 필요 없어. 하나만 합시다. 유형 14. 유형 14. 요거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유형 14. 자, 요거는 노트에다 따로 정돈하시고. 자, 요런 식기는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교과 과정에선 빠졌어요. 예, 같이요? 교과 과정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학교에서 꽤 내는 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데 그럼 학교에서 시험 안 내면 내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걸 왜 내냐면은 분명히 수업 시간에 따로 알려주고 그건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업 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는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패턴은 뭐 딱히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등차 수열. 수열이란 놈의 식기에서 뭐가 일정한 수열? 차가 일정한 수열이고, 표현 이해갔니? 등차 수열의 형태는 수열에서 변수를 n이라고 했을 때 n에 대한 몇 차식의 형태로 기본적으로 표현이 된다. 1차식. 다음 등비 수열. 마찬가지로 수열에서 변수 기본적으로 n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n이 어디에 올라가 있을 때? 지수에 올라가 있을 때를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했고, 그때 공비 보는 연습을 우리 계속 했었죠.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지금 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도면식기는 조금 용어라고 표현한다면 예전에는 이제 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지랄맞은 표현으로 역급수라는 한글을 쓰긴 합니다. 이렇게 용어로 상으로 지칭을 해요. 수학에서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저 용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형태구나. 즉 등차와 등비가 곱해져 있는 형태다. 그것만을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자, 그래서 예제를 하나 들어드리면 직접 얘는 예제를 들어드릴 테니까 그러고 요거는 나중에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처럼 표현되어 있는 요놈식기의 합을 구하여라.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식을 쳐다보게 된다면, 자, 어떤 놈의 식기를 계속해서 뭐 해주고 있는 거야? 더하고 있는 거지? 더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먼저 점점점 나오니까 뭐부터 판단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렇지, 개수 판단부터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수 판단하게 된다면 일단 2 곱하기 3, 4 곱하기 3의 제곱, 6 곱하기 3의 세제곱 해가지고 20 곱하기 3의 10승까지 몇 개니? 오케이, 10개 판단 됐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어떤 놈들을 더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점점점에서 더하라고 한다면 점점점이 나와 있다는 건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이 나와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규칙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규칙이 존재하는 어떤 숫자들을 나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 각각의 숫자들이 수열의 각각의 하나의 항이 되겠지. 됐냐 안 됐냐?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은 얼마인 거야? 2 곱하기 3. 두 번째 항은? 그렇지. 세 번째 항은? 그렇지. 네 번째 항은? 오케이. 그래서 항상 덧셈이 나오게 된다면 저 각각의 항을 이용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요놈의 식의 일반항을 표현해보면, 자, 일반항을 표현하면 임의의 항이잖아? 그럼 일반항 보통 우리는 임의의 항인데 몇 번째를 나타내는 게 일반항이니까 n번째 나타내는 거니까 표현 이해갔니? 자, 일반항 표현하시면 민규야? 2n 플러스 2 곱하기 아이고 2n 곱하기 2n 곱하기 3의 연속 3의 연속. 오케이. 됐지요? 됐어 안 됐어? 어떤 놈들이 곱하기로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지 말아라. 수열에서 규칙성을 발견하면 계산하지 말라는 건
계산하는 순간 얘가 어떤 값인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곱하기 자체로 인식을 하시고, 다음 숫자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곱하기 기호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시라고? 앞뒤로 모여서 말아 잘라서 따로 보면 대부분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죠.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쳐다보니까 이 곱하기 기호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부분은 일반항의 2n이고 뒤에 있는 놈은 3의 n승이면서 이 앞에 있는 2n이 n에 대한 몇 차식이 되니까 1차식이 되니까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뒤에 있는 건 3의 n승이야. 무슨 수열? 그렇지. 이렇게 등차와 등비가 곱해진 형태의 합, 이거를 몇 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이 몇 곱수를 푸는 방식은 패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기억을 못하시면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특이 유형으로 잡아 놓으시라고. 표현이 갔죠? 그러면 요놈 식기를 푸는 건 어떻게 푸느냐? 자, 등비수열 합을 피세요. 등비수열 합. 증명했던 거. 등비수열의 합을 풉니다. 노트에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 합 폈나요? 자, 등비수열 합 SN을 구하려면 그 밑에다가 SN에다가 뭐를 곱했니? R. 그게 뭐였어? 공비였지. 공비를 곱한 식을 쭉 쓰는데 바로 밑에다 쓰는 게 아니라 한 칸씩 어떻게 했어? 밀어서 옆에다 썼지요. 거기까지 표현 이해갔냐? 그렇게 쓰시는 그 패턴이 그대로 몇 곱수 풀이에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줬냐면 등비수열 합을 유도해드리면서 이 등비수열 합은 유도하는 과정도 기억을 잘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났겠죠? 물론 하도 오래돼서 나도 뭐 지금 진도 어디 나가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다시 뭐를 곱한 다음에 다시 한번 순서 정도합니다. 뭐를 곱한 식을? 공비 곱한 식을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요 놈의 식기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밑에다 쓰는데 한 칸씩 어떻게 오른쪽으로 밀어서 쓰시면 되는 거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니? 자, 그럼 그 얘기는 자 보겠습니다. 요놈의 식기를 지금 쳐다보면 이 지금 얘를 다 더하라고 했는데 몇 개짜리 더하라 그랬으니까 몇 개? 10개짜리 더하라 그랬잖아. 그럼 이 10개 덧셈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값을 예를 들어 S라고 표현하게 되면 표현 이해 갔어? 그 밑에 식에다 과정은 똑같은 거야. 뭐를 곱해? 공비 곱해. 여기 공비 얼마야? 3이잖아. 3을 곱한 식을 3 곱하기 S를 쓰시는데 3 곱하기 S라는 놈의 식을 쓰시는데 여기다 그럼 3을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을 곱한 식을 이 밑에 쓰는 게 아니라 한 칸 더 어떻게다? 오른쪽에 밀어 쓰시라고. 그럼 얘 밀어 쓰면 어떻게 표현되겠니? 시작! 2 곱하기 3의 제곱. 다음 4 곱하기 3의 세제곱. 다음 6 곱하기 3의 4제곱. 그렇지. 다음 8 곱하기 3의 4제곱. 5제곱. 다음 10 곱하기 3의 6제곱 쭉 가서 그러면 20 밑에는 누구 곱하기? 10 8 곱하기 3의 10제곱 그 다음에 20 곱하기 3의 11제곱 여기까지 표현이 같이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이렇게 3을 곱한 식을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 등비수열 합 유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빼시면 돼요. 표현이 갔어? 그럼 왜 빼느냐? 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보시면 얘네 둘이 뭐의 제곱이 동일해? 3의 제곱 동일하지? 얘네 둘이 뭐가 동일해? 3의 세제곱 동일하지? 얘네 둘이 뭐가 동일해? 3의 4제곱이 동일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누구에서 누구만 빼면 돼? 4에서 2만 빼면 되겠네?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이거 빼면 누구에서 누구 빼면 돼? 6에서 4 빼면 되겠지. 그랬을 때 얘는 등차와 등비가 곱해져 있는 건데 이 뒤에 등비 부분을 일치시키는 순간 앞부분이 등차 수열일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럼 얘 등차 부분은 앞에 있는 항의 값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항에서 얘를 뺐잖아. 그러면 4에서 2 빼니까 이게 이 등차 수열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공차로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얘를 우리가 굳이 빼주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나요?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니? 자, 그럼 이제 그대로 빼겠습니다. 빼버리게 되면 S에서 3 곱하기 S 빼게 된다면 마이너스 5 곱하기 2 곱하기 S가 될 것이고, 그럼 연호부식기는 그대로 2 곱하기 3은 내려오고요. 다음 얘는 빼주게 되면 5 곱하기 2 곱하기 3에 뭘로 써? 제곱표현 될 것이고, 다음 일놈의 식기는 2 곱하기 3의 몇 제곱? 세제곱. 2 곱하기 3의 몇 제곱? 4제곱.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는 2 곱하기 3의 몇 제곱까지? 10제곱까지 나오게 될 거고요. 다음 요놈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0 곱하기 3의 11제곱 이렇게 표현 되겠죠. 표현이 갔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때 여기 있는 놈들을 얘를 빼고 일단 요것만 다 쳐다보면 모든 항들이 누가 공통이야? 얼마 공통이야? 2가 공통이야. 왜? 공차기 때문에.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공차기 때문에 2가 공통일 거라고. 되냐 안 되냐? 근데 이 문제는 깔끔하게도 얘까지도 누가 공통으로 들어와 있어? 2까지 공통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 이건 요 문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표현이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얘가 공차가 이렇게 적용이 됐으니까 다 2가 공통이니까 얼마 빼서 묶으면 2 빼서 묶으면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쭉 더해가지고 3의 몇 제곱까지 10제곱까지 더한 거에서 20 곱하기 3의 몇 제곱을 11제곱을 뺀 게 될 것이고,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이 결과를 보니까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점에서 또 더했지? 그럼 요놈의 식기는 어떤 놈들을 더한 거네? 점점점 나오니까 또 판단하셔야 될 건 뭘 판단하셔야 되고요? 개수 판단하셔야 되고요. 개수 몇 개? 10개. 그러면 그 더하기에 각각을 하나의 항으로 인지하라 그랬습니다. 더하기에 각각을 하나의 항으로 인지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무슨 수열의 항? 그렇지, 등비수열의 항. 등비수열 한 만큼은 반드시 뭘 외워놓고? 공식 외워놓고 쓰는 연습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지요? 자, 수연아? 불러봐. 합? 네? 아, 공식이 아니라 요거 적용한 걸로. 3-1분의 3 곱하기 얘가 바로 오케이. 나쁘지 않아. 됐지?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러면 요놈 정리하게 되면 2 약분이 될 것이고, 됐니? 그럼 요놈은 3의 몇 제곱? 11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0 곱하기 3의 11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또 누가 공통이니까 3의 11제곱이 공통이니까 그대로 얘 정동원 해주면 마이너스 19 곱하기 3의 11승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 곱하기 S라고 표현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니까? S니까 얘를 뭘로 나눠버리면 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얘는 몇 분의? 2분의 19 곱하기 3의 몇 승? 11승 플러스 얼마? 3이라고 그냥 정돈하고 끝내시면 된다고. 표현 이해 갔나요? 표현 이해 갔니? 아니, 단순합니다. 다시 순서는 정돈돼 있어요. 뭐를 곱하고? 뭐 곱하고? 공비를 곱하고. 됐니? 한 칸씩 밀었어? 그런 다음에 뭐 해라? 빼라. 표현 이해 갔죠? 그 방식을 기억하시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신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필기를 하시고요. 필기 다 되신 분은 거기 141쪽에 1089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따로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을 하시고, 보통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학 가서도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다시 수열이라는 건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규칙이 있는 숫자를 나열한 거잖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규칙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에 성립해야 안 성립해? 성립하겠지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사이에도 성립하니 안 하니? 해요?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사이에도 성립해야 안 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에도 성립하겠까 안 할까? 하겠죠. 어차피 똑같은 규칙이 모든 항들 사이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얘를 꼭 숫자를 나열해서 쓰자니 귀찮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니? 숫자를 나열해서 쓰자니 귀찮다라는 거야. 나열해서 쓰지 않고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또는 그 위에 n 플러스 2번째 이런 놈들 사이에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라는 걸 표현해 주겠다라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 갔냐? 뭔 소린지 이해 갔니?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여기 단어는 무조건 첫 접근은 어떻게 하면 무조건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주어진 식을 무조건 뭘 해라. 해석해서 이해가 가장 베스트의 방식인데 이게 안 되면 뭐 해버리라 그랬어? 뭐 하라 그랬어? 외우라고 얘기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시험 대비 때 가시는 거고 외워라가 기본이긴 한데 그 중간 단계에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쉽게 가시면 돼요. 쉽게 가라는 건 뭘 하시냐면 나열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나열을 해보시면 돼요. 됐니? 나열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건 마지막에 안 되면 외워라인데 이건 내신 때 그냥 하시고 그리고 끝내셔도 되고 안 되시면 그냥 나열을 해보셔가지고 그냥 찾아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해갔니? 근데 그게 나열을 해서 찾기가 좀 귀찮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 것 뿐이라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니까 수열 단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수열 단원이 항상 모든 고등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단원이야. 제일 못하고. 문과 계열이든 이과 계열이든 특히나 문과 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문 계열을 가는 사람들은 여기를 졸라 싫어해. 이유는 딱 하나야. 왜 싫느냐? 나열해야 되니까. 계속 그 귀찮음을 해줘야 되는데 귀찮음을 안 하고 문제를 풀라 그러니까 너무 여기가 어려운 거라고. 이해갔니? 그러니까 안 되면 수열 문제는 그냥 딱 단순합니다. 정말로 모든 걸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나열해가지고 그 안에서 다 숫자 찾으면 돼. 100번째 항 찾아? 그러면 100개 나열하면 되는 거고 얘가 음수되면 항 찾아? 음수될 때까지 나열해보면 되는 거고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그게 이제 머리에서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그냥 쭉 나열하시면 돼요. 모든 문제들 전부 다. 이해갔어? 그래서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어떤 항들 사이의 관계로서 수열을 표현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시 뭐 사이에? 항들 사이의 뭐로서? 관계로 우리가 배운 수열을 표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배운 수열은 두 가지 배웠습니다. 무슨 수열과 무슨 수열 배웠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배웠죠. 이미 등차와 등비 수업을 할 때 제가 이 표현은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인지 못하도록 그냥 알려만 드린 거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등차 수열. 뭐가 일정한 수열? 차가 일정한 수열. 그 차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공차. 문자로 뭐 표시? D. 그러면 다시 봐. 등차 수열. 해석하면? 그렇지. 해석하면? N은 무슨 수야? 자연수잖아. 맞아, 틀려. 그럼 N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부터? 1부터 무조건 넣으면 되는 거야. 1 넣으면 뭐 빼기, 뭐에서 뭐를 빼는 거야? A, 2G. 해석하면? 뭐 하면? 뭐 나와야 돼? 얘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얘를 그냥 원래 이 식대로 해석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뭐 했을 때? 뺐을 때. 얘 갔어 안 갔어? 결과가 뭐가 나온다? D. D는 무슨 수? 무슨 수? 상수. 정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차가 꼭 상수, 이거 정수일 필요는 없으니까. 얘 갔냐 안 갔냐? 상수. 근데 요 놈의 식기를 나열하라는 건 n이 무슨 수라는 전제 조건은 항상 깔려 있으니까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 n에 얼마를 넣으라고? 1. 그 다음 n에 얼마 넣으라고? 2. n에 얼마 넣으라고? n에 얼마 넣으라고? 그렇지. 넣어보면서 직접 나열해보면서 찾으시면 되는 거라고. 얘 갔어 안 갔어? 근데 그거 나열하기가 뭐해? 귀찮지. 그러니까 해석하시라고.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는 항이 몇 개 차이나? 그렇지. 두 항 사이에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뺐더니 결과가 일정해. 숫자로.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적어드렸으니까 등차 수열을 피세요. 노트, 우리 노트에 등차 수열을 핍니다. 등차 수열 폈지요? 등차 수열 쭉 보면 밑에 중간에 등차 수열의 표현해가지고 따로 적어드린 게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표현. 등차 수열의 표현 적어드린 거 봤나요? 봤어? 자, 첫 번째 거 보면 A 뭐에서 n 플러스 1에서 누구를 뺀 게 AN을 뺀 게 뭐? D. 그 다음에 그럼 그 식을 바꾸면 A 뭐에서 n 플러스 1이라는 놈의 식기는 뭐 더하기? AN 더하기 뭐? D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겠지. 똑같은 해석이라는 거야. 됐냐 안 됐냐? 다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n 플러스 몇 번째에서 2번째에서 n 플러스 몇 번째를 1번째를 뭐 한 것과 뺀 것과 다음 n 플러스 몇 번째에서 1번째에서 몇 번째를 n번째를 뭐 한 것도 뺀 것도 어떻다? 그럼 얘도 등차 수열일 거거든. 그걸 D라는 표현 안 쓴 것뿐인 거니까. 해석 다 됐나요? 됐니? 이걸 해석으로 받아들이세요.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요. 또는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해 갔지요? 다음 놈의 식기는 그 주어진 식을 변형하게 되면 n 플러스 몇 번째는 2번째에 n 플러스 1번째에 몇 배 하면 2배 하면 몇 번째와 n번째와 다음 몇 번째 n 플러스 2번째에 뭐다? 합이다. 됐냐 안 됐냐? 다음 요 놈의 식기를 정돈하면 n 플러스 1번째는 몇 분의? 2분의 누구와? n번째와 다음 몇 번째? 2번째에 뭐다? 합이다. 표현 이해 갔지요? 이해 갔어 안 갔어? 나머지들은 다 노트에 적어드린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그 식이 저는 봐도 해석이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은 최대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지금은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거지 시험기간 닥쳐가지고 그때 가서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뻘짓입니다. 못해요. 그때 그냥 단순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워 못 외우겠으면 버려. 그냥 이걸로 끝인 거야. 이해 갔니? 그러니까 최대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해석이 되시면 땡큐고 해석이 안 되시면 무조건 뭐 해라고? 나열하라고.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자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또 뭘 배웠냐면 무슨 수열 배웠어? 등비 수열 배웠지. 그럼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B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우리 문제 풀이할 때 뭐 하라고 무조건? 나, 너, 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 놈의 식기 나누니까 몇 번째로 몇 번째로 넣어버리면 돼? 임의항으로 표현하면 n 플러스 1번째를 몇 번째로? n번째로 나눈 결과가 누구? R. 마찬가지로 R은 뭐? 상수고요. 여기에 쓰지 않더라도 n은 무슨 수라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는 거야? 자연수 깔려있는 거야.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 놈의 식기도 마찬가지로 또 갑니다. 등비수열로 넘어가세요. 노트에 등비수열 갑니다. 노트 등비수열 다 봤나요? 등비수열의 표현 찾으시고요. 등비수열의 표현 다 찾았니? 됐어? 됐냐? 그래서 그때 이미 한번 해석을 해드린 거야 이걸. 왜냐면 이 부분은 진짜 힘들어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것도 다시 한번 두 번째씩 해석하면 그럼 몇 번째는 n 플러스 1번째는 n번째에다 뭘 곱했다라고 표현하면 돼? r이라는 상수를 곱했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됐나요? 다음 n 플러스 2번째를 n 플러스 1번째로 나눈 결과와 n 플러스 1번째를 n번째로 나눈 결과가 서로 어떻다면? 같다면 얘도 무슨 수열로? 등비 수열이 되겠지요? 됐냐 안 됐냐? 다음 고놈의 식기와 다음에 고놈을 정리하게 되면 이제 n 플러스 1번째를 뭘 하게 됐을 때 제곱하게 되면 몇 번째와 n번째와 다음 n 플러스 2번째 무엇으로? 곱으로도 표현되겠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랬을 때 이 둘뿐만이 아니라
표현 이해갔어? 그랬을 때 이 표현을 이런 식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 등차수를 나타내는 이런 식, 등비수를 나타내는 이런 식들이 있잖아. 이런 식들을 조금 지랄 맞은 표현으로 옛날 표현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점화식이라는 표현을 써. 다시 무슨 식이라고 쓴다고? 점화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어? 됐니?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교재에 나오는 점화식 같은 경우는 예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점화식이라는 게 얘는 기본 6대 점화식 해가지고 6가지를 다 외웠어야 되고 그 외에 점화식 형태마다 문제풀이를 다 따로 했어야 돼. 옛날에. 표현 이해갔어? 너희들보다 한 5년 전 선배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교과과정을 계속해서 수학 어려워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 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배제를 해준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어? 최대한 많이 지금 뺀 겁니다. 최대한 이렇게 많이 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대표적으로 용어 배우는 건 이 두 가지가 교과과정상에서 끝인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그 4가지 중에서 2가지 정도만 더 알려드릴 겁니다. 그 2가지만 풀이 방법 익히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나열해봐라 이걸로 그냥 끝낼 거예요.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 점화식이라는 건 다시 봐. 항들 사이의 관계로 수열을 표현한 거라 그랬잖아. 그 항들 사이의 관계로 수열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어떤 규칙성을 나타내는 표현인지가 우리가 물론 등차와 등비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있지만 등차, 등비가 아닌 어떤 랜덤한 규칙이 있는 수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표현 이해갔어? 그럼 그런 수열들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얘는. 방법이 없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안 나온다는 거야. 걔들은 딱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규칙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 기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패턴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형태를 제한 나머지 형태는 원래는 풀이를 하려면 다 외워야 돼. 싹 형태 하나하나마다 다 외워야 돼 원래적으로.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고 또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물론 그거보다는 어렵다고 이제 찡을댄 게 제일 많을 테니까 수학 포자가 너무 많아요 라는 게 제일 많았을 테니까 그래서 다 제외하고 이런 기본적인 수열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나머지 형태는 우리의 접근을 이제 뭐만 하는 거라고? 나열하는 거밖에 없다고.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안 갔니? 표현 이해갔어? 물론 다른 2가지는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습하셔야 될 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라는 연습을 하는 거냐면 나열하는 점화식에서의 나열을 이제 조금 연습을 하시면 돼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할 게 많았기 때문에 이 점화식에서 나열하라는 건 굳이 안 알려줘도 애들이 그나마 그걸 제일 편해했기 때문에 쉬운데 이게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어려운 걸 안 하니까 나열을 하는 습관을 하라고 한다면 못하더라고. 나열을 실제로 못하는 학생들이 꽤 돼. 나중에 보시면. 뭔 소리인지 이해갔어?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지금 먼저 하신 거면 나열을 먼저 조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연습을 하겠습니다. 표현 이해갔니? 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수열 AN이라는 놈의 식기가 있는데 A1을 사고 O를 찾으라고 한다면 됐니? 됐냐? 자 그럼 봅니다. 수열 AN에서 요거는 그냥 전제조건 깔아놓고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자 시작! 이게 얼마? 4.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은 2 곱하기 n번째 항 마이너스 1의 형태인 거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슨 수열? 등. 차? 차면 빼야 되는데. 연습 많이 합시다.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등비수열. 공비 얼마짜리? 2짜리. 자, 뭘 보시면 하면 방금 지금 등비 폈잖아. 거기에 2번째 거.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이거 되게 힘들다고. 힘들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안 되면 뭐 하라고? 나열 연습하시라고 그냥.
뭔 소린지 이해갔니? 그냥 이거 여기에서 나열하면 돼. A2는 n 자연수라고 무조건 깔고 들어가라니까. 그건 정해져 있을까? A2는 뭐 곱하기 A2는 요 관계식에서 시작. A2는 2 곱하기 A1 해석하면 몇 번째는? 두 번째는 몇 번째? 첫 번째다 얼마 곱하기? 2 곱하기. 얘 갔어 안 갔어? 이렇게만 해석하셔도 등비수열 보이실 거라고. 뭔 소린지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됐냐? 다시요. 식을 해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정말 힘드니까 얘기했잖아. 힘들다고. 당장 등비수열 보여드리고도 딱 형태 보여드리면 이해 못한단 말이야. 힘들어. 그건 감안하셔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야. 수열 단어는. 등차 등비는 정말 기초중에 센 기초입니다. 뒤에 이쪽 파트가 워낙에 힘들어져 수열을 대부분 힘들어하는 거지. 뭔 소린지 갔어? 자 어쨌든 그러면 자 만약 요렇게 나와 있으면 자 요거 지우고 요렇게 나와 있으면 무슨 수열일까요? 등 차수열. 공차는 마이너스. 그렇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땡큐인 거야. 그 정도만 해석해도. 지금 교과 과정은 그 정도까지만 원하는 거니까. 무슨 소린지 이해 갔니? 됐어? 근데 그 해석이 안 되는 놈이라면 이해 갔냐? 그러면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안 되는 놈이라면 뭐 하시라고? 나열하시라고. 뭔 소린지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나열하라는 건 단순해. 다시 전제 조건 항상 깔려있다 그랬어. n은 무슨 수? 그렇지. n 자연수. 항상 이거 깔려있는 거니까 얘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합니다. 자연수를 하나씩 다 뭐 하시라고? 갖다 넣으시라고. A 몇 찾으래? 5 찾으래. 그럼 A5를 바로 5A5를 찾으려면 n에 얼마 넣어야 돼? 4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5는 어떻게 표현되겠니? 2 곱하기 A4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누구를 다시 알아야 돼? A 4를 알아야 돼. 그럼 n에 얼마 넣어주면 돼? 3.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A4를 하려면 A 뭘 알아야 돼? 3 알아야 돼? A3을 하려면 또 누구 알아야 돼? A2 알아야 되겠지? A2를 하려면 누구 알아야 돼? A1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넣고 끝내는 거야. 뭐든 이해 갔냐 안 갔냐? 이게 현재 교과 과정이 원하는 패턴인 거야. 현재. 이해 갔어? 쌤 그거 너무 뻘짓이잖아요. 아니야. 원하는 게 이게 끝이야. 물론 이게 일반적인 형태가 이건 정해져 있긴 해. 얘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얘는 정해져 있긴 해. 근데 니들은 그거 못 찾거든. 뭐든지 이해갔니? 그 패턴이 니들한테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예전처럼 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열로 끝내셔야 됩니다. 아예 과정 자체를. 그게 그냥 단순하니까. 그냥 단순한 반복 작업을 원하는 거랑 똑같아 결국에. 지금 현재 과정 자체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자 봅니다. 첫 번째 n에다 얼마를 넣고 1을 넣어요? 그러면 a 몇은? 2는 뭐 곱하기? 2 곱하기 a1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 얼마 갖다 넣으니까? 4 갖다 넣으니까 얼마 나와? 7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 n에 얼마 넣으면? 2 넣으면 a3는 2 곱하기 뭐? a2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 얼마 나오면 되겠어? 13. 다음 n에다 얼마 넣으면? 3 넣으면 a 몇은? 4는 2 곱하기 얼마? a3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 얼마? 25. 다음 n에다 4 넣으면 a5는 2 곱하기 2a4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요놈의 숙제는 25니까 얼마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라고. 무슨 이해하니? 그냥 이걸로 끝내시는 거야. 잘 이해 안 갔다 손. 표현 이해 갔나요? 그냥 문자에다 숫자 집어넣고 그냥 쭉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죠? 그러면 쌤 모든 문제를 얘가 만약에 100번째 찾으라고 한다면은 이걸 100개까지 다 넣어요?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셔야 되면 100번을 나열한다? 그럼 비효율성을 원하진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해하니? 그러니까 나열하는 문제는 보통 5가 아니라 10 기준으로 다시 얼마 기준으로? 10, 10개 기준으로 10개가 넘어가
규칙성 존재하니까 규칙을 무조건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어떻게든 잘 찾으라는 거고 10개 안쪽이야? 그러면 무조건 뭐 하라는 거랑 똑같아? 나열하라는 거야. 이해갔니? 쌤 모르는 형태인데 예를 들어 100번째 찾으래요. 그러면 그거 학교에서 문제를 잘못 냈거나 아니면 따지거나 하시면 돼요. 교과과정 벗어났으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갔냐 안 갔냐? 물론 우리가 배운 등차 등비와 좀 이따 알려드릴 두 가지 수요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에 대한 겁니다. 그 둘까지는 그래도 패턴이 잡히니까 잡기가 쉬우니까 표현이 이해갔죠? 됐냐 안 됐냐? 자 그래서 요 나열하는 방식 잘 이해 안 갔다 없나요? 자 그러면 먼저 연습하고 필기하겠습니다. 자 교재 147쪽에 147쪽 폈지요. 147쪽에 1125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결정하는 점이 몇 개까지? 이게 원을 결정하는 점이 몇 개까지? 혹시 카드 결제를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이유지? 카드 결제해야 돼. 카드 결제할 사람 있니 오늘? 지금 갔다 와. 좀 이따 풀고 갔다 와. 저거 해야 돼. 어떤 사장이 답하게 해. 말씀 틀렸어요? 10분. 틀렸네 그러면. 너 센터에서는 잘해. 얘는 다 됐으면 노트 필기. 뭐 어떤 실질적인 분야를 떠나서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놔야 되는 건 됐어? 왜 못한다니까. 이거 나열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이해가니? 그 원의 방법을 찾을 때 이 원을 찾기 위해서 문제에서 알려줄 정보가 누구인지를 먼저 빨리 찾고 쉽게 말하면 중심에 대한 얘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해요. 자, 다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수열의 귀납, 수학적 귀납법. 여기 이걸 보면서 얘만 나오면 되는데 그걸 이상해서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0 뭐하러 얘는 뭐냐면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1학년 때와는 좀 달리 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문제는 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항상 빈칸 채우기야. 그래서 완성형 증명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빈칸 채우는 연습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3 때까지 계속해서 갖고 가셔야 될 파트인 거고 항상 매년 수능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고3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이 수학적 귀납법 문제는 무조건 틀리시면 안 돼요. 정말로. 많이 푸시고 많이 연습하시고 지금 여기는 논리 파트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못하다면 좀 힘듭니다. 그럼 그나마 얘를 쉽게 풀 수 있는 방식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 얘를 그나마 쉽게 풀 수 있는 방식은 식을 써놓고 시작한다. 이게 그나마 제일 편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0 푼 거보다
표준형 한번 물론 처음 공부할 때 바로 이 논리력에 쫙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안 써도 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처음에는 써놓고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이 수학적 귀납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만 정확하게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갔지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어떤 식이 성립함을 증명해라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증명하려면 단순한 거야. 모든 자연수 n이니까 n에 얼마를 넣고 1, 다음에 n에 얼마 넣고 2, 그 다음 n에 얼마 넣고 3, n에 얼마 넣고 4, n에 얼마 넣고 5, 6, 7, 8, 9, 10, 11, 12, 13, 14 쭉쭉쭉쭉쭉 100만,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쭉쭉쭉쭉 1억, 1억 23, 1억 24 이런 모든 자연수를 다 넣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모든 자연수를 넣는다라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잖아. 맞아 틀려? 예를 들어 1억 23번째까지 넣었어. 그럼 거기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표현 이해갔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한다면 얘의 과정은 모든 자연수 n이면 첫 시작이 n이 얼마일 때 시작을 해야 돼? 1일 때 시작해야 될 거야. 첫 번째 시작을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n이 얼마일 때를 1일 때가 성립함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n이 어떤 수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때 물론 k는 자연수입니다. 그럼 k 다음에 자연수가 얼마가 있니? K 플러스 그렇지. k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원래 우리는 1부터 쭉 넣어야 되는데 첫 시작 보여줬지. k일 때 성립하고 그 다음 자연수일 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였잖아. 그러면 봐. 1일 때 보였어? 1을 넣잖아. 그럼 얼마 되는 거야? 2일 때. 2일 때 성립했잖아. 얼마일 때? 3일 때. 3일 때 성립했으면 얼마일 때? 4일 때가 20 가지고서 계속 무한히 반복이 되겠지. 그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구조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리 자체를.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다시 한 번 더. 모든 4의 배수에 대하여 가 성립함을 보여라. 증명해라요. 해라라고 한다면 자 그럼 이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일 때 시작? 4일 때. 맞아 틀려? 표현 이해갔냐 안 했냐? 4일 때 4의 대수니까. 두 번째 모든 n이 얼마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k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보이는 건 n이 얼마일 때? K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또는 n을 4k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n을 4k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n이 얼마일 때? 4k 플러스 4일 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됐냐 안 됐냐? 됐나요? 그럼 요때 요 n이 4k 플러스 4인데 요 부분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보여도 되냐면 4 곱하기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라도 상관없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니? 얘랑 같은 결로 KK 플러스 1로. 표현 이해갔나요? 됐니? 요렇게 돌아가는 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문제는 이 구조를 보시면서 앞뒤 문맥을 보시고 식을 써놓고 시작을 하실 때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항상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보고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증명하는 거니까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1학년 때 봐서 알겠지만 시험지가 우리가 보통 푸는 교재보다 훨씬 크지요. 그랬을 때 이 긴 거에 한 요 정도를 차지해요. 칸적으로 항상.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요게 다인 거야. 한 세 줄. 이해갔니? 그 정도로 얘는 길어. 그러니까 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앞뒤 문맥 보고 쓰는 연습만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몇 번 해보시면 2학년 때 하는 문제가 그대로 고3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표현 이해갔지요? 자, 얘는 이제 먼저 예형 필기 해놓으시고 다음 실제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내용 정도. 자, 이런 형태로 주어져 1041번이네요. 미안. 1041번. 1041번. 다음은 모든 무슨 수? 자연수 뭐에 대하여? n에 대하여. 지금은 첫 연습이니까 모든 자연수의 밑줄. 원의 넓이라는 건 반지름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럼 반지름이 제일 작은 애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등식인 거죠. 됐냐 안 되냐? 이런 등식이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나요? 됐냐? 그러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럼 이제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자, 봐. 모든 자연수 n이니까 첫 시작은 n이 얼마부터 시작해야 돼? 1 시작해야 돼. 맞아 틀려. 거기에 딱 첫 줄 확인해. n이 얼마일 때? 1일 때 확인시켜줬지? 그냥 넘어가는 거야? 됐냐 안 됐냐? 다음 두 번째 2일 때 확인을 그냥 이제부터 하겠다는 게 아니라 n이 어떤 상수 k일 때 성립한다라고 하면 거기 두 번째 말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립해야 된다고 보여준 건 n이 얼마일 때 보여줘야 돼? 그렇지. k 플러스 1일 때 보여줘야 되겠지. 그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보이나요? 거기 한글? 따라서 n이 얼마일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구조는 다 이해 갔나요? 그럼 구조 이해를 가졌으면 이제 그 빈칸들을 증명하는 과정을 보시는데 그때 팁은 뭐를 써놓고 식을 뭐 해놓고 써놓고 시작하는 게 편하다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어? 식을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식을 써놓는다는 게 지금 그 문제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n이 k일 때와 n이 얼마일 때를 우리는 보여줘야 되니까 k 플러스 1일 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 두 개의 식을 써놓으시라고. 뭔 소리인지 이해 갔니?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됐냐? 됐나요? 그거 과정이 머리에서만 쓰시면 이제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보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럼 이 팁라인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등식이 거기 딱 보이지요? 자, 고노무 식기에서 등식을 보면 좌변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를 n이 얼마일 때 식을 먼저 쓰시라고. k일 때 식을 쓰시는 거야. 물론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웬만하면 써놓는 게 편합니다. 초반에는. 그래야 머리에서 도니까. 이해 갔어? 자, 한번 써봅니다. n이 k일 때씩 쓰면 시작.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직접 나중에 니네들이 문제 풀어볼 거니까 불러봐. 시작.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k 곱하기 1분의 1을 한분의 시키는 k 플러스 1분의 k. 오케이. 잘 썼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에 n이 얼마일 때죠? 이거를 우리가 성립한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야. 자, n 대신에 그럼 얼마 갖다 넣으면 돼? 그냥 k 플러스 1 넣어야 되겠지. 몇 가지 표현 이해가니? 똑같이 쓰는 거야, 얘를. 자, 갑니다. 시작.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마지막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K 플러스 2분의 1이고 우변은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혼자 여기까지 잡아내는 거 이해 갔나요? 그러면 자 이제 가세요. 자 이제 봅니다. 증명과정 하나도 안 보고 그대로 논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논리 쓰셨으면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이야. 한다고 하면 이놈이 성립함을 보이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얘가 성립함을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식은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거야. 이해 갔어? 얘를 이용해서 얘가 성립함을 보여야 돼. 표현 이해 갔냐?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식에서 얘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써놔야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게 좀 많이 보여. 써놔요. 그럼 봐. 좌변 얘를 이용해서 우변 좌변 얘를 만들려면 이 식에 뭐 더해주면 되겠니?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을 여기에 좌변에다 뭐 하면? 더하면 되겠지. 맞아 틀려. 왜? 얘 끝부분이 이거지만 이거보다 바로 하나 앞에 있는 항은 똑같은 패턴으로 나열될 테니까 이거 하나 앞에 항이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맞아 틀려. 얘를 성립한다고 가져간다면 이걸 보여야 되는데 요 놈에다가 얘는 이거 하나가 추가된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이 식에 얘를 뭐 해주면 더해주면 그럼 우변에도 뭐 더해줘야 돼? 요 식기를 뭐 해줘야 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우변 더한 결과가 누가 됨을 보여주면 돼? 요 놈이 된다라는 걸 뭐 해주면 돼? 보여주면 돼. 증명은 끝나는 거라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나요? 원래 다 이해 갔지요? 됐니? 그러니까 얘를 쓰는 습관이 가장 좋은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갑시다. 첫 번째 n이 1일 때 얘는 간단하게 보여줬지요? 그럼 볼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다음에 n이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라고 해놓고 이 식을 지금 써놨어. 맞아 틀려? 우리가 쓴 식을.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양변에 가를 더하면서 하면서 이 빈칸 채우라 그랬지. 근데 갑자기 가가 누군지 우리는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게 뭘 갖고 얘를 써놔야 보이는 거라고.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물론 이게 익숙해지면 안 써도 논리가 이제 머릿속에 박히시면 그냥 보이실 텐데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굳이 지금은 안 익혀진 상태가 이걸 뭐 하시고 써놓으시면 누굴 더해야 될지가 보이겠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가에 뭐 들어가야 돼?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우변에도 더했지요? 밑에 식으로 넘어오면 그럼 는 하면서 나였잖아. 그럼 그 나가 누구인 거야? 당연히 얘겠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계산 필요 자체가 없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이 문제는 그나마 조금 초반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거니까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익히셔야 될 건 이 논리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구조가 머리에 익히면 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증명 과정이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뭘 더해서 어떤 식으로 보여주겠구나. 만약에 중간에 막 이상한 게 뭐가 탁 튕겨져 나온다. 그럼 꼭 줍니다. 그런 내용들을. 뭔 소리인지 이해 갔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잘 이해 안 가신 분?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자 실제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몇 번을 들어보시냐면 자 151쪽으로 가셔서 151쪽에 자 문제 체크하세요. 1162번과 1166번이요. 자 요 두 개를 풀어보시고 풀어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뭐 해놓고 써놓고 그러고 한번 앞뒤 문맥 찾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됐니? 풀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두 문제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아무도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노트 피시고요. 네, 마지막 내용 정리입니다.
삼각함수 활용 빼고는 끝이네. 다음 주는 어쨌든 방학 시간표대로 돌아가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원래 배우는 교과과정상에서의 수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두 가지만 존재하는데 이 점화식 파트, 즉 수열의 귀납적 정의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외의 수열도 조금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뭐 그걸 전부 다 다루겠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형태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대신에 얘들은 유도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됐어?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슨 수열이냐면 개차 수열이야. 그럼 얘는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거냐면 기존에 배웠던 거랑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얘를 따로 알려드린 겁니다. 기존에 배운 수열 중엔 등차 수열이 있었어. 그죠? 등차 수열. 뭐가? 차가 뭐한 거? 일정한 거. 개차 수열. 얘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에 대한 얘기야? 차에 대한 얘기야. 근데 그 차가 일정하지 않아. 차가 변해. 이해갔니? 차가 변하는데 그냥 변하는 게 막 랜덤하게 변한다는 게 아니라 그 차가 변하는 게 어떤 패턴을 갖고 변한다고. 어떤 패턴을 갖는다? 말을 바꾸게 되면 그 차가 어떤 규칙을 갖고 변하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그렇다면 그 차가 어떤 하나의 뭐가 될 거라고? 차이가 열이 될 거라고. 뭔 소린지 이해갔니? 다시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입니다. 1, 3, 아이쿠야. 1, 2, 다음에 5, 10, 다음에 17. 자, 요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 얼마? 1, 두 번째 항 얼마? 2, 세 번째 항 5, 네 번째 항 10, 그 다음 항 이렇게 나가는 수열인 거야. 그때 차를 보면 차가 얼마니? 1. 차가 얼마야? 차가 얼마야? 5. 차가 얼마야? 변하는데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패턴 갖고 있지. 차가 뭐가 되니? 등. 그렇지. 그러니까 차가 어떤 수열인 거를 우린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수열이 보통 등차 아니면 등비인 것 뿐인 거야. 표현 이해갔냐? 그렇다면 요 개차 수열이라는 놈의 식기는 마찬가지로 얘를 쳐다보게 되면 일반항을 유도하게 된다면 그럼 A2에서 A1을 뺄 때 개차, 등차처럼 똑같이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유도하는 방식 그때 등차일 때 기억은 하시면 좋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차가 어떤 하나의 뭐가 될 거라고? 수열이 될 거라고.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수열을 BN이란 수열이라고 한다면 얘를 뭐? B1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이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다음 세 번째에서 만약에 두 번째를 빼면 그 차가 또 수열의 몇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될 거라고.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다시 한 번 더. 네 번째에서 몇 번째 빼면? 세 번째 빼면 이번엔 뭐가 나올까? B3. 그렇지. B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쭉 가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일반항 몇 번째 항을 알고 싶은 거니까 n번째 항이니까 n번째에서 몇 번째를 빼줘야 될까요? n-1번째 빼야 되겠지? 그러면 이건 뭐가 나올까? B? 그렇지.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면 이제 AN 유도하려면 다 뭐 해야 되니? 그렇지. 똑같이 다 뭐 하시라고? 더 하시라고. 등차랑 똑같다니까. 유도 과정이랑 모든 거는. 이해 갔어? 그럼 얘를 그대로 더해버리시면 이거 놈은 죽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하고 뭐만 살고? AN 마이너스 A1이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는 게 되고 Bn-1까지 더하는 게 될 것이고 그럼 요 놈의 식기에서 AN이라는 놈의 식기는 A1 더하기 그 다음 이 합이 표현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수열의 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뭘로 쉽게 시그마를 써서 표현이 된다는 얘기고요. 표현 이해갔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물론 이거를 예전에는 외우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로? 이걸로 그냥 가세요.
표현 이해 갔죠? 이해 갔어 안 갔어? 외우지 말고 얘를 예전엔 외웠지만 외우지 마시고 이거 쓰시라고 똑같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네. 뭔 소린지 이해 갔니?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개차 수열을 뭐 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표현한다고? 점화식이라고 얘기한다고. 이해갔니? 자, 그럼 표현을 해보시게 된다면 자, 몇 번째에서 1번째에서 몇 번째를 뭐하면 빼면 이 결과가 상수가 나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상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될 거라고. 상수 나오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거든. 그러면 얘가 뭐 해야 돼? 변해야 되겠지. 변한다는 건 수열에서 기본적으로 변수는 누구니까? n이니까 얘가 뭐에 대한 식이면 되는 거냐면 n에 대한 식이면 그냥 끝인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뭐에 대한 식이면 상관없다고? n에 대한 식. n에 대한 식이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니? 한 번 더 바꿔주게 되면 n 플러스 1번째는 n번째에다가 마찬가지로 뭐 어떤 식을? n에 대한 식을 더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요? 그래서 요놈까지도 같이 익혀두시면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등차 등비만으로서 아니라 얘와 그 다음에 나온 지금 애들이 또 하나까지 해서 얘는 네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얘가서 귀납적 정의로 표현되는 것 그게 일반적인 문제풀이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항상 확인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 해드릴 거는 용어상으로는 개비수열입니다. 그러면 말이 항상 우리는 수열의 뭐 어떤 종류를 알려준다 그랬으니까 이 시기는 또 쉽네요. 개비수열. 뭐가? 비가 뭐 하는 거? 그렇지, 변해있는 거. 예, 갔어. 그 변하는데 그게 일정한 또 뭘 갖고? 패턴을 갖고 변할 거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놈 식이도 일반항 유도로 할 때는 일반항 AN을 찾을 때 당연히 개비수열이니까 무슨 수열처럼 똑같이 유도하시면 된다고? 그렇지. 예,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이 과정만 기억하고 과정 그대로 푸시라는 거야.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해갔니? 공식 외우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두 번째를 몇 번째로? 첫 번째로 뭐하면? 나누면 그게 어떤 수열의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다음 또 세 번째를 몇 번째로? 그렇지. 나누면 B 2. 한 번 더. 네 번째를 세 번째로 뭐하면? 나누면? 표현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쭉 가서 우리가 원하는 건 몇 번째니까? 그럼 표현하면 n번째를 몇 번째로? 1번째로 뭐하면? 뭐 나와야 돼? b? 그러면 얘들은 싹 다 그렇지. 됐어 안 됐어? 항상 똑같다고 했잖아. 나눴어? 반대 곱해. 뺐어? 반대 더해.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이놈을 쉽게 곱하게 되면 2, 2, 3, 3, 4, 4 지워지겠지. 그럼 뭐분의 뭐는? A 원분의 AN은 우변은 B 1 곱하기 B 2 곱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B. 그렇지. 이걸로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얘는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곱하기니까. 표현이 같지요? 됐니? 그럼 마찬가지로 개비수열도 표현을 해보시면 n 플러스 1번째를 몇 번째로? n번째로 뭐 했을 때? 그 결과가 일정하면 안 되잖아. 일정하지 않다는 건 뭐에 대한 식으로? 그렇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는 n번째에다가 n에 대한 식을 뭐 했다? 곱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항상 그런 곱하기 기억 빼먹지 마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나요? 됐니? 자, 일단 필기하시고요.
자, 필기 되셨으면 자, 교재 1137번을 봅니다. 자, 1137번이요. 1137번 다 맞지요? 자, 37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몇 번째 항? n번째 항이면서 무슨 항? 1번 1번 항. 걔 몇 항을 구하여라? 10항을 구하여라. 그러면 표현하면 A 몇 구하여라? 10 구하여라. 아까 한번 했었지요. 요 새끼 어떻게 하시라고? 그냥 식 모르니까 n에 얼마부터? 1부터 뭐 해라? 갖다 넣어서 하나씩 찾자 그랬잖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일단 찾아봅니다. 시작. 승현아, 내 개인적인 궁금함이니까 뭐 대답 안 해도 상관없지만 웬만하면 대답하면 좋고. 따뜻해서 그 입는 거야? 나 추워서 아 정말? 그럼 왜 내복을 입으면 되지 않아? 편해요. 아 편해? 수면 바지 입고 다니면? 근데 금방 그거 떼타지 않아? 빨아요. 아 빨아? 네가 빠니? 세탁기. 아 세탁기가 그렇지. 형이 엄마가 빨래하는 것도 아니고 세탁기가 빨래를 다 하니까. 그럼 하나만 더. 집에 와서 잘 때도 그거 입고 자니? 내가 알고 있는 거 중에 다른 수면 바지를 또 갈아입어? 어? 아 진짜? 아 수면 바지를 좋아하는구나. 야 너 그럼 나중에 대학생 돼서도 미팅 나갈 때 수면 바지 입고 나갈 거야? 안 갈 건데. 어? 미팅은 안 간다는 거야? 대학을 안 간다는 거야? 미치겠네. 미팅을 안 간다고? 네. 너 그럼 평생 그냥 모쏠로 살라고? 아니 그냥
너는 그냥 가만 미팅 같은 거 안 나가도 충분히 알아서 남자애들이 다 너한테 대시를 해준다는 그런 자신감인 거야?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야? 서민규, 네. 미팅을 갔는데 네. 여자애가 이뻐. 13. 누구 정도로 이쁘냐면 쥐만큼 이뻐. 수면 바지를 입고 나왔어. 무시할 거야. 해야죠. 그냥 수면 바지만 입고 다녀. 그럼 저도 커플 쓰는 거죠. 아, 쥐만큼 이쁘면 근데 그냥 적당해. 보통이야. 이쁘지도 않고 그냥 그래. 너의 스타일은 약간 아닌 것 같지만 남들은 이쁘다고 하지만 너의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면 제 스타일 아니면은 아, 네 스타일은 상관없어? 아, 네 스타일 아니면 별로야. 아무리 남들이 예쁘다 그래도. 뭐 남들은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 아, 남들이 거짓말할 수 있는 거니까. 아, 다른 사람들은 다 이쁘다는데 너한테 안 이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그럴 리는 없어요. 아, 그럴 리가 없어? 아, 누구를 해볼까? 수연아, 너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쁘다고 하는 여자 연예인 한 명만 빨리 줘. 수지요. 아, 걔는 진짜 이쁘잖아. 그래, 걔 말고 이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여자애들은 이쁘다고 하는데 남자애들은 딱히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애들. 어? 나요. 나. 나요. 나야? 트와이스 애들은 다 이쁘지 않아? 남자도? 남자도. 아, 그래? 남자애들은 걔를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트와이스 나연은? 너 트와이스 나연 안 이뻐? 아예 이뻐서. 나랑. 야, 김다미. 굉장히 예쁘죠. 귀여워. 김다미 예뻐. 요즘에 나오는 그 요쿠셔 캐리어 머리하고 나오는. 아, 그 머리도 괜찮아? 네, 김다미는 마녀 댄스가 팬이에요. 아, 그래? 오나미? 오나미 이뻐 안 이뻐? 오나미 이뻐 안 이뻐? 아, 얘기하면 뭐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보통인데 남는 여자 연예인 중에 딱히 누구 있냐? 그 여자애들은 이쁘다고 하지만 남자애들은 딱히 별로 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 애들이 김고은? 아, 김고은 이쁘다고 할 것 같아. 얘는 그냥 내가 봤을 때 여자애들만 다 이쁘다고 해. 그러면 이태원 클래스 보지? 네. 이태원 클래스의 그 요리사 마현. 예쁘죠. 성장한 수잖네. 아, 걔도 예뻐? 너 그 분이? 영자씨 봤니? 친절한 영자씨? 영자씨의 영자. 없냐? 때 먹은 영이에요. 아, 못돼 먹은 영애씨 맞아. 막대 먹은 영애씨. 아, 영자씨가 어떡하지. 얘기가 안 되네. 자, 아무튼 답들은 다 확인하셨을 테니까 A10은 얼마가? 181 라우지야. 됐니? 자, 그럼 이제 봅니다. 거기 있는 식을 보시면 해석합니다. 몇 번째 항은? 식을 해석합니다. 몇 번째 항은? 아니, 뭔 소리야. 식 37번에 식 해석하자고. 몇 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은 다음? n번째 항에다 뭘 더했니? 4 곱하기 n을 더했지. 누구에 대한 식을 더한 거야? n에 대한 식 더한 거잖아. n을만 손가락으로 가려. n을 손가락으로 가립니다. 손가락이 두꺼우신 분은 알아서 잘 가리시고요. 그러면 요것만 가리게 되면 n을 가리라니까. 왜 뒤에 있는 an을 가려? 앞에 있는 n을 가리라고. n을. 걔를 가리라고. 그러면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잖아. 이렇게 표현되면 이 an은 무슨 수열일까요? 그렇지, 등차 수열이야. 됐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곤 있네요. 자, 등차 수열입니다. 근데 얘가 n에 대한 식을 더했잖아. 그럼 얘가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용어상.
그렇지, 개차 수열이라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니까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얘기해줬잖아. 10을 기준으로 10 넘어가면 규칙성이 있다고.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이걸 개차 수열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물론 해석이 안 되시면 지금처럼 나열하시고요. 근데 해석이 되신다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이 과정을 이용하시라고.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거기 관계식을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얼마가 된다? 4n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차의 형태로 그대로 표현하면 자 그럼 갑니다.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10번째 항이야. a2 마이너스 a1은 얼마가 될 것이고 a2 마이너스 a1은 얼마 될 것이고 4.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구하지 말고 과정 그대로 유도를 하시라고. 구하면은 좀 귀찮아지니까. 이해갔어 안 갔어? 다시 한 번 더. a3 마이너스 a2는 얼마? 8. a4 마이너스 a3는 얼마? 12. 쭉 가서 원하는 게 a 몇이니까? 10이니까 그럼 a10에서 얼마 빼는 것만 있으면 돼? 9 빼는 것까지만 있으면 돼. an이 나올 필요가 없고. 맞아 틀려? 그럼 a10에서 a9 빼면 얼마일까? 36 나오겠지. 그럼 반대로 뭐 해라? 더해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빼기? a10 빼기 얼마 하면 a 원한 게 4, 8, 12 더해서 어디까지? 36까지 더할 것이고 몇 개를 더해주면 돼? 9개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놈 덧셈이잖아? 각각을 하나의 항으로 보라 그랬지? 어떤 수열의 합이니? 그렇지, 등차합이야. 등차합 나오면 항상 뭐 떠올리고 첫항, 끝항, 항의 개수 나누기. 됐나요? 그럼 요 놈의 식기는 뭐 더하기? 4 더하기 얼마? 36 곱하기 9 나누기 얼마? 2 함께 A10에서 A1 뺀 거지요? 근데 문제에서 A1 알려줬어요. 얼마라고? 1이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대로 이항시키시면 이게 A10이 나오겠지요. 나열을 하시든 이 풀이를 가시든 원하는 풀이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이유는 얘들은 자주 나오면서 등차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알고 가시는 게 좋다고.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시간을 들여가지고 나열하신 것도 나쁘지 않지만 아까 보니까 더하기 잘못한 사람, 빼기 잘못한 사람들 나오니까 제발 그거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됐지요? 자 다시 한 번 더. 좀 이따 필기하시고요. 1139번에서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표현있는 거에 몇 번째 항 구하라 그랬어? 10번째 항 구하라 그랬지. 자, 뭐 아마 거기 교재 나열하기엔 얘는 좀 빡빡할 겁니다. 이면지나 어디 이용하셔가지고 1139에 10번째 항 나열해서 찾아보세요. 시작. 됐냐 안 됐냐? 자, 우변 읽으세요. 시작.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n. 근데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뭐? n번째. 됐냐 안 됐냐? n 플러스 1번째가 n번째가 뭔가를 곱했는데 그게 뭐에 대한 식을 곱한 거야? 누구에 대한 식을? n에 대한 식 곱한 거지. 약간의 뭐랑 등비와 비슷한 개념인데 n에 대한 식이라는 것만 다른 거잖아.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걔는 무슨 수야? 개수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요놈의 시키도 유도 방법 그대로 가시라고. 그럼 그대로 간다면 그대로 넘겨서 n번째 분의 n 플러스 1번째가 뭐 분의 뭐걸로 표현될까요? 얘가? n 플러스 1분의 얼마로? n으로 표현되겠지? 그럼 이렇게 표현되니까 n의 얼마부터 또? 1부터 뭐 하는 거야? 넣는 거야. 그럼 뭐 분의 시작? a 1분의 a2는 몇 분의? 2분의 1. 다음 a 2분의 a3은 얼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a 몇 분의? 3분의 a4는 얼마? 3 쭉 갔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a 몇 찾아야 돼? 10 찾아야 되니까 A10을 몇으로 나누고 A9로 나누는 게 필요하겠지? 얘는 몇 분의? 10분의 9. 그러면 반대로 뭐 해라?
그렇지, 곱해라. 그러면 살고 죽고 보일 테니까 A1분의 뭐가 남을 것이고 A10이 남을 것이고 얘들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의 곱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쭉 곱해가지고 10분의 9까지 곱하겠네. 맞아, 틀려? 또 살고 죽지요.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몇 분의 몇만 남아? 10분의 1만 남아. 그럼 그대로 A10은 10분의 1에다가 A1 곱해주면 되겠네? 근데 A1이 얼마니까? 2니까 얼마로? 5분의 1이다. 이렇게 유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안 되면 나열하시지만. 이해갔어? 그러니까 여기를 그나마 조금 뭔가 문제 풀이하는 것처럼 패턴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시면 풀이 방법을 익히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저는 이런 거 그냥 저런 거 다 싫어요 하시는 분은 그냥 나열하세요 무조건. 됐나요? 그렇게라도 하셔서 먼저 그 기초를 닦아놓으시고 나중에 좀 더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표현 이해갔지요? 오케이. 자, 필요하신 거 필기합니다. 먼저 마이너스